네, 사장 골격근과 운동 기출문제 4-18번 교재는 119페이지. 이번 시간부터는 과체중 비만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지방 측정 방법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정했는데, 현장에서 지방을 직접 측정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간접 추론하는 건 되게 쉬운 방법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거. 신장을 제곱해요. 키를 제곱한다는 뜻인데, 키는 센티미터잖아요. 그걸 미터로 환산해요. 170cm면 1.7 곱하기 1.7 한다는 뜻이고, 그걸로 체중을 나누는 거죠. 그럼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미터로 환산해서 제곱한다고 했으니까 단위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요게 30을 초과한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비만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25 이상 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성인의 경우 이완율, 사망률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완율이 증가한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는 거고, 그 질병이 심각할 경우에는 사망률도 증가한다. 그게 뭐였어요? 그게 BMI예요. 바디 매스 인덱스, 체질량 지수. 맹점은 있어요. 맹점이 뭐냐면, 일단은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 있죠. 운동선수들, 아니면 태선생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근육량이 많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고 BMI가 높게 나타나요. 비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비만으로 오해하죠. 그러니까 조금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이 좀 길어 보이시죠? 팔이 자라시는 건가? 그건 아니고, 신장이 감소하니까, 노화에 따라서 신장이 감소하니까 상대적으로 팔이 길어 보이는 거죠. 신장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성장기에 있는 대상들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그러므로 이런 분들을 BMI를 가지고 비만도를 판단하려고 할 땐 좀 유의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면, 여기까지가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라면 한 단계 더 나가면 개체구를 비교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요. 아시아인이 있고, 여기 이제 서양인이 있어요. 네, 서양인. 유럽인이라고 적을 뻔했네. 서양인이 있어요. BMI가 똑같다면 아시아인과 서양인의 체지방, 복부지방, 뭐 세포 내 지질, 간지방, 이런 거 지방 있잖아요. 그런 게 같을까? 그건 아니죠.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서양인이 높다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아시아인이 높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BMI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방량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성별이 있죠. 남성과 여성. 신체적으로 더 큰 변화를 겪는 성별은 우리가 여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폐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폐경 이전, 그 다음에 폐경 이후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보는 게 좀 극단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폐경이라는 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49.3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계적으로는 46세에서 52세,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으니까 폐경 이전이나 폐경 이후나 거의 비슷한 비율이에요.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보면. 그쵸?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건강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신체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뭐냐면 지방 축적이에요. 지방 축적. 그것도 어디다? 복부. 그쵸?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진다?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는 뜻이고, 혈중의 지질이 증가하고 혈압 조절도 잘 안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사장애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대사장애 발병률이 높아지는구나. 그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지방. 어디에? 복부에. 근데 이 BMI를 가지고는 복부에 있는 지방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개체군도 그렇지만 개체별로 봐도 BMI로 복부에 있는 지방을 측정하겠다. 이건 어렵단 말이에요. 이 BMI라는 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지방량을 대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추론은 할 수 있지만. 그러므로 뭘 하자? 허리 사이즈를 재기 시작한 거예요. 허리 사이즈. 근데 신체 사이즈가 크면 허리 사이즈도 크니까 엉덩이 사이즈도 재서 허리 사이즈와 엉덩이 사이즈를 비율을 측정한 거예요. 비율을 산출한 거예요. 그쵸? 그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복부에 있는 지방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므로 이게 허술한 것 같지만 BMI만 측정한 거, 허리 사이즈만 측정한 것보다 허리, 엉덩이 비율을 산출해서 예상하는 거, 추론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라든지 허리 사이즈만 가지고 추론한 방법보다 훨씬 객관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특히 동맥경화증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과학자들의 얘기죠. 그죠? 현장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MI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허리, 엉덩이 비율을 실제로 측정을 해서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